삼각함수 8강입니다. 삼각함수의 최대와 최소.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우리가 삼각함수의 최대와 최소 값을 구하라 그런 문제가 나오면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 이렇게 대부분 t로 치환해서 우리가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게 되죠. 치환하면 항상 뭐에 유의해야 됩니까? 변역에 유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인의 그래프 일부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부를 한번 그려보면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사인 x를 t로 치환한다 그러면은 이 t는 자 마이너스 1과 1, 자 이런 범위에 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코사인 x를 t로 치환한다. 마찬가지죠. 그래프의 일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1이고 최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t는 자 이런 범위를 갖는다. 탄젠트를 이제 주의해야 돼요. 탄젠트는 실수 전체 값을 다 갖게 되죠.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의 파이, 그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것만 일단 일부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값을 다 갖기 때문에 탄젠트 x를 t로 치환한다. 그러면 t는 실수, 뭐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 전체 값을 다 갖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전 문제를 통해서 삼각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심화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만나볼까요?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죠. 자, 코사인 항이 더 많네요. 이건 하나고. 그래서 이것을 코사인으로 바꾸는 게 좋죠. 그럼 우리가 4강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4강에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된다. 상제 관계다 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곱 관계다 해서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된다라고 배웠어요. 자, 이걸 가지고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바꿨을 수 있죠. y 코로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 플러스 2배의 코사인 x 플러스 1이에요. 자, 치환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t로 치환하면 변역에 유의하라. 자, x가 제한이 없다면 실수 전체의 범위를 갖는다. 자, 이랬을 때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x가 제한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t의 범위를 확인해 줘야 돼. 이럴 때는요. 자, 그러면 코사인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일부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2파이가 되고요. 여기가 파이가 돼서 3분의 2파는 6이에요. 3분의 2파이. 60분법으로 120도지 않습니까? 코사인 120도는 뭐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너무 많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바꿔보면은 자,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요 구간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요 구간에서. 그쵸? 그래서 여러분, t는 1,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범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y 이코로 마이너스 2t 제곱, 그럼 플러스 2t,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제한 변역은, 자,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1, 이런 범위를 사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t 제곱에 자 마이너스 t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으로 이렇게 자 바꿔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끝나지 않았습니까? 자, 이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서 말이죠. 2분의 1일 때, 그죠? 최대값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함수. 그런데
제한 변역이 지금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이차함수 그려놓고 지금 제한 변역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 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훨씬 더 멀죠.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1은 뭐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거 없죠. 최대값은 바로 나와요. 2분의 3으로 최대값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 최대값 2분의 3으로 바로 답해 주시면 되고요. 그죠? 여기가 더 멀죠. 1보다는. 그래서 최소값은 여기서 갖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래프를 자세히 그리지 않더라도 최대값, 최소값을 요 범위에서 아주 쉽게 끌어낼 수 있었다 하는 얘기죠.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됐네요. 결국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간단히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A가 양수고요. F 세타는 A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A 사인 세타 플러스 B의 최대값이 10이고요. 최소값이 1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10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는데 요거를 사인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놓고 출발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F 세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 배에 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A 사인 세타 플러스 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세타의 제한 변역이 주어지질 않았네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일단 자 이렇게 추려놓고 생각하시는데요. A 사인 세타 플러스 A 플러스 B 자 이렇게 해놓고 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하면 세타가 제한 변역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수 전체의 범위를 갖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t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식인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수가 바뀌어서 AT제곱 마이너스 AT제곱 플러스 AT 그 다음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A의 T제곱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 되고 그 다음에 자 꼭좀 알아보기 위해서요. T-2분의 1의 제곱 그쵸? 그 다음 플러스 4분의 5A 플러스 B로 완벽하게 바꿔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A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음이죠. 그래서 위로 볼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값이 양인지 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추상적으로 양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냥 그리겠습니다. 추상적인 그래프를 생각해 보죠. 2분의 1은 확실하고요. 꼭지점이. 그래서 여러분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개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끝나지 않았습니까? 제한 변역은 6이에요. 근데 2분의 1에서 가까운 거는 1이고 마이너스 1이 더 멀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 더 멀어요. 1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그냥 꼭지점에서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4분의 5a 플러스 b 최대값이 10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t-1일 때요. t-1일 때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좋고요. 여기다 직접 넣는 게 훨씬 계산이 빠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하면 얼마 될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계산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1이다는 얘기죠. 그럼 이 두 녀석을 연립을 시키잖아요. 연립을 시키면 위의 사례를 빼볼까요? 빼면 b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4분의 9a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4로 완벽하게 완성이 되고요. 자 a4를 뭐 여기다 갖다 바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b 값은 얼마 나올까요?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0a죠. 10
a 플러스 b의 값을 원했으니까 자 a에다 10 뺐으니까 그 다음에 b를 더했으니까 45로 가볍게 답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평이했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문제 역시 가볍게 처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넘어가 보죠. A, B 양수라는 조건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파이라는 조건 주어졌네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3AB 코사인 감마일 때 사인 제곱 파이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코사인 감마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산술 기하평균 강의를 주목해 보세요. 거기서 자세히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두 수가 양수랄지 세 수가 양수랄지 합이 일정하게 주어진다 할지 곱이 일정하게 주어진다 할지 역수관계가 주어지면은 산술 기하평균을 써야 된다 이런 힌트가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강의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산술 기하평균을 써야겠구나 이렇게 우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하라는 것은 사인 제곱 파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코사인 감마인데 요거는 사인이고 요건 코사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곱 공식으로 우리가 코사인으로 통일해서 자 최대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1 마이너스 자 코사인 제곱 파이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걸 보니까 요게 코사인 감마 여기 감마로 나와 있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일단 감마로 바꿔줘야 됩니다.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파이 마이너스 감마잖아요. 요걸 파이 마이너스 감마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일단 사인 파이 마이너스 감마 요걸 일단 바꿔볼게요. 그러면 사인 요게 2파이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 90도 곱하기 NU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다 배웠거든요. 뭐 2파인 360도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4 마이너스 감마니까 90도 곱하기 짝수니까 사인은 사인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 2파이 같다 감마 사사면에선 사인이 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곱을 하면 그냥 사인 제곱 감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인 제곱 감마 플러스 코사인 감마의 최대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로 아주 단순화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것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감마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감마 플러스 코사인 감마 그 다음 플러스 1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감마는 자 이렇게 t로 치환해서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치환하면 변역에 유해야 돼요. 이 녀석이 없었다면 자 t는 이런 범위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코사인 감마는 제한이 걸립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 문제가 좋은 문제죠. 코사인 감마는요. 3ab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쓰면은요. 3분의 1에 자 이렇게 쓸게요. ab 그 다음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돼서 ab는 양수고요. 그 다음에 역수관계 양이라는 조건 다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부분수로 분해해 보세요. 요게 b분의 a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a분의 b가 돼요. 이렇게. 자, 서로 역수죠? 양수라는 건 뭐 여러분 AB가 양수기 때문에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라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산술기하평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 둘로 나눈 것은 두 수의 산술평균이고요. 자, 기하평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B분의 A 플러스 A분의 B는 2 이상이 되는 거예요. 자, 3분의 1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도요, 부등호 방향에 영향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코사인 감마는 3분의 2 이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는 3분의 2 이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끝났죠? ft 이렇게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그 다음 플러스 1. 제한변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t제곱에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꼭지점이 2분의 1이고 x좌표가 그 다음 y좌표가 4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하면 2분의 1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4분의 5가 여기 있죠. 이렇게 되면서 자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물론 t축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런데 자 3분의 2 이상이니까 자 3분의 2는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3분의 2 이상에서 최대값은 3분의 2에서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3분의 1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도 좋고요. 직접 여기다 3분의 1을 집어넣고 계산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얼마가 나올까요? 3분의 2 집어넣고 최대값을 계산해 보면 9분의 11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간단하게 최대값을 구해볼 수 있었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또 융합해서 자 만들어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 역시 융합 문제였는데요. 중요했었죠? 자 이제 이 시간에 마지막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y 콜 사인 제곱 x 플러스 1이 분모고요. 그 다음 분자는 자 4승을 했군요. 사인을. 그 다음 플러스 2 이렇게 분자가 됐고 분모 역시 코사인으로 바뀌었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y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치환해서 구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사인 제곱 x를 치환해야 될 것 같아요. A로. 치환한 변역이 유의되죠? 자, 이렇게 A로 치환하면은 재밌는 일이 있어요. 사인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곱을 하니까 음수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치환한 변역이 외라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 얘기죠. 음수 절대 나올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x 이걸 b로 치환하면 역시 마찬가지죠. b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유의할 것은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는 1이기 때문에 숨어있는 조건 또 하나를 끌어내야 되겠죠. a 플러스 b는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y는 자 볼까요? a 플러스 1이 되고요. 요거는 a제곱 플러스 2가 되는군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b 플러스 1, 그 다음에 b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정식의 나눗셈 다 배웠을 거예요. a제곱 플러스 1을 말이죠. a 플러스 1로 나눈다. 그러면 목이 a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a제곱에 플러스 a가 되고요. 위에서 아래를 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요거 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이 a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되느냐면 y는 정식 나눗셈에서 다 배웠습니다. a 마이너스 1 자 플러스 a 플러스 1분의 자 이거죠? 3이 분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계수 구조니까 똑같겠죠? b로 바뀐 것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b 플러스 1분의 3이 됨을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숨어있는 조건이 있었죠?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는 1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1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남는 거는 자 요거 두 개 합해서 1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지울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남는 거 어떻게 될까요?
a 플러스 1분의 3, 그죠? 그 다음 플러스 b 플러스 1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자, 통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는 a 플러스 1, 그죠? b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의 b 플러스 1 간단하죠, 이게? 3배의 a 플러스 1로 통분이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a 플러스 b가 1이기 때문에 분모가 더 간단해집니다. 어떻게 간단해질까요? a, b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a 플러스 b가 되는데 그게 이제 1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위에 분자는 3배가 앞에 나와서 a 플러스 b 플러스 그죠? 2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쵸? 이렇게 됨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a 플러스 b가 1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 분모는 ab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요 a 플러스 b가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자는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요. y는 치환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네. ab, 자, 플러스 2분의 9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다 상수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또 분모가 커야 돼요. 최대값이 들어가야 돼요. 분모의 최대값이 들어가게 되면 자, 이거는 최소를 갖게 되죠. 거기서 뭐 1을 뺏는 거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죠. y의 최소값 구하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요 a, b에 무슨 값을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 최대값을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 요거 또 요렇게 또 깨끗하게 다시 한번 써보죠. 이렇게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1 요 녀석에 무슨 값을 갖다 집어넣는다? 최대값을 갖다 집어넣으면 y는 최소값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산술기하평을 쓰면 되죠. a 플러스 b 자 2로 나누면 자 두수의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렇게 되고요. a 플러스 b는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2분의 1 이렇게 되고 루트 ab가 되는 겁니다. 이해 잘 되셨죠? 그러니까 양변 제곱하면 ab는 4분의 1 이렇게 바꿔서 쓰겠습니다. 부등호 방향 뭐 그대로죠.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자 등호 때 ab의 최대값을 갖는 거죠. 두수 같을 때. 자 a랑 b랑 같을 때 등호 성립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1대 뭐 이것까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y의 최소값만 구해주면 되니까 어쨌든 ab의 최대값은 얼마다? 4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최대값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ab의 최대값을. 그럼 4분의 1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y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y의 최소값은 자 어떻게 될까요? 4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2, 그죠? 그 다음에 9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번분수 계산해서 1을 빼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우리는 자 3이 최소값이 나오면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문제까지 최대 최소 중요한 문제들을 쭉 살펴봤네요. 이번 시간은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를 공부했는데 자, 전체 한번 다시 리뷰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삼각함수의 최대와 최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치환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했죠. 그래서 여러분 sin x를 t로 치환하면 이게 제한변역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t는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제한변역이 주어지면 그래프 그려서 변역을 따져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x에 제한변역이 들어있지 않으면 자 이런 범위를 갖게 되죠. 그 다음에 탄젠트 x를 t로 치환하면 t는 실수 뭐 쓸 필요 없죠. 실수 전체의 값을 다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환한 변역이라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강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그랬어요. 탄젠트 x는 코사인 x분의 무슨 x? 사인 x.
이거 다시 되돌아보는 거죠. 제곱 공식 많이 활용했죠, 오늘? 코사인 제곱 세타. 자, 사인 제곱 세타 합한 것이 1이 되고요. 그 다음 더불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된다는 거 이렇게 같이 엮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공부해 놓고 보니까 우리가 앞을 모르면 계속 뒤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수학은 터득함이 엄격하다. 앞을 모르면 뒤가 계속 힘들어진다. 성실하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제 9강에서 또 삼각함수의 아주 재미있는 우리 단원을 만나게 됩니다. 9강에 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